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바이브 코딩 그 자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이브 코딩은 단순히 코드를 작성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고 기획을 꼼꼼히 하는데 초점을 맞춘 새로운 개발 방식입니다. AI를 활용하면 코드를 한 줄씩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던지고 기획하느냐가 핵심이 됩니다. 코딩을 한다고 하면 코드 한 줄 한 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다른 코드와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구조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이브 코딩으로 AI를 통해 코드를 구현하면 이런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주면서 코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질문을 해나가는지가 중요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프롬프트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질문과 기획 능력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바이브 코딩이란 뭘까? 눈 감고 코딩하기인가? 바이브 코딩은 마치 집을 지을 때 설계도를 그리고 건축가에게 이렇게 지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코드를 직접 보거나 작성하지 않아도 AI와 채팅으로 주문하고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에 버튼을 추가해주세요라고 하면 AI가 알아서 반영해줍니다. 심지어 AI 에이전트의 자동 실행 오토런 기능을 켜면 삭제나 생성 같은 작업까지 모두 처리해줍니다. 이건 마치 눈을 감고도 코딩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죠. 전통적인 개발자분들께는 놀랍게 들릴 수 있지만 저 같은 바이브 코더들에게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우리는 코드에 얽매이지 않고 결과물을 빠르게 확인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구조와 기획이 중요한 이유. 그렇다고 코딩을 전혀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개발 과정과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를 들어 2층 집을 짓는데 2층에 베란다를 넣고 싶다고 해볼게요. 베란다를 방과 연결할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할지, 아니면 천장 없이 안쪽에 배치할지 고민해야죠. 나중에 3층을 추가하고 싶다면 베란다 위치에 따라 설계가 제약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웹사이트나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구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나중에 변화와 확장이 쉬워질 수도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코딩보다 구조와 기획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구조부터 시작하세요. 바이브 코딩을 할 때는 복잡하게 시작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만약 단순한 정보 제공 웹사이트를 만든다면 기본 웹페이지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유저가 음악을 재생하거나 멈출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음악 파일을 준비하고 재생 멈춤 버튼을 제공해야죠. 더 나아가 1000개의 음악을 저장하고 유저가 검색해서 들을 수 있게 하려면 데이터베이스 DB를 활용해 음악을 저장하고 검색 기능까지 기획해야 합니다. 이처럼 서비스의 규모와 목적에 따라 구조가 달라지니 처음에는 단순하게 시작하고 필요할 때 점차 확장하는 게 좋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DB 쉽게 이해하기. 웹사이트를 만들 때 복잡하게 구조를 생각하고 만드는 것보다 아주 작은 것부터 만들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이브 코더들은 단순한 아이디어 하나로 시작하기 때문이죠. 일단 만드는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규모를 예상하고 만들지는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AI한테 물어보면서 시작하세요. 구조를 이해하려면 클라이언트, 백엔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을 알아야 합니다. A.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정보 데이터를 저장하고 필요시 다양한 종류를 꺼내야 합니다. B. 내가 만드는 서비스가 회원가입이 필요하고 그들의 정보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만들려는 게 위 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든다면 백엔드와 DB를 구축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일단 저게 무슨 말이냐 하면 비유로 쉽게 풀어볼게요. 유저가 보는 화면은 우리가 만든 대문이자 입구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유저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는 대문으로 들어와서 방안을 구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식탁도 놔야 되고 TV도 틀어줘야 합니다. 유저가 원하는 행동을 받아서 제공해주는 서빙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실제로 서빙이란 단어가 조금 바뀌면 서버가 되고 서버는 우리가 아는 그 서버가 됩니다. 서빙할 때 단순히 TV를 틀어줄 수도 있지만 요리 재료를 갖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줘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재료를 냉장고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냉장고를 데이터베이스라고 부르면 됩니다. 이게 DB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런 구조를 알면
AI에게 더 정확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DB는 몽고DB를 쓰세요.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다룬다면 MongoDB를 추천드려요. 사용하기 쉽고 유연해서 초보자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DB를 구축하고 만들 때는 어떤 방식을 고려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가장 초보자도 하기 쉬운 방법 중 하나인 몽고DB의 아틀라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보통 움직이지 않는 정적인 환경에서 로컬에 저장해 놓습니다. 마치 내 초코우유를 회사 냉장고에 넣어 놓으면 누가 낼름 먹어도 없어진지도 모르는 것처럼 불안정한 곳이나 유동성이 높은 곳에 두는 게 아닌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두는 것이죠. 다만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두면 늘 집에 가야지만 초코우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 냉장고에 놓으면 불안정성이 높아지지만 회사 근무 중에 언제든 한 입씩 홀짝홀짝 마실 수 있어서 개꿀이죠. 이렇듯 유동성이 높으면 공간의 활용이 높아지지만 대신 클라우드라 공간 제약이 많아집니다. 로컬이나 정적인 곳에 저장하면 제약이 있지만 공간을 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으나 우리는 클라우드 기반의 애틀러스를 통해 구현해보는 것을 다음 시간에 해볼게요. 마무리. 오늘은 바이브 코딩에 대해 배워봤습니다. 요약하자면 바이브 코딩은 AI를 활용해 코딩보다 구조와 기획에 집중하는 방식이에요. 코드를 보지 않아도 되지만 개발 구조를 이해하고 상세한 기획을 하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조부터 시작해서 필요에 따라 백엔드와 DB를 추가하며 확장해 보세요. 여러분도 바이브 코딩으로 쉽게 개발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